파리 테러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인질극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유럽에 이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반인도적인 범죄가 발생하면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만종 한국 테러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벌어진 호텔 인질극, 지금 알 무라비툰 그 단체가 자신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단체는 이제 제대로 한 건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 경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분석이 됐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이 조직이 알카에다 산하 단체냐, 아니면은 IS의 충성을 맹세한 단체냐. 예. 그런데 알카에다의 그 북아프리카 지부가 있습니다. 예. AQAP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가 알제리에 소속돼, 알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점이 알제리인데, 말리가 알제리 가운데 접경에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부의 관할인데 처음에는 알카에다의 지부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예. 알카에다에 지금 남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IS가 파리 테러를 자행하는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우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예. 뭐 경쟁 의식에서 뭐 한 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알 무라비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5월이었죠. IS의 충성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IS의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만은 이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조직 범죄 있지 않습니까? 조직 범죄에서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 조직 범죄들, 네. 강한 조직 범죄에는 약한 조직 범죄들이 가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좀 걷어주십시오. 뭐 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도자가 이번에 그 테러를 자행한 말리 테러를 자행한 그 지도자가 북아프리카 지부하고 예.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번 테러를 자행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걸 봐가지고는 예. IS보다는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번 그 범행을 저지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면 또 다른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카에다는 지는 해, 예. 그리고 IS는 뭐 뜨는 태양,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세력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물론 뭐 IS와 알카에다의 그 양분, 모든 그 전 세계 테러 단체들이 양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 헤즈볼라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이 별도의 그 독자적인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그 군소 테러 단체들이 준동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끼리 경쟁을 하는 이유나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더 확장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전국은 돈과 권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돈과 권력이요. 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명분은 지하디스트, 이제 지하들을 수행하는 그런 전사다,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뭐 말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 개념들이 변질된 그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지하드라는 것은 이제 큰 지하드가 있고 이제 작은 지하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큰 지하드라는 것은 포교라든가 또는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은 지하드라는 것은 이제 움마라는 그런 그 이슬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이 공동체를 외부 세력이 타격을 했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뜻과는, 개념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 가운데 그러면 지금 이제 IS가 가장 아까 이제 뜨는 태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힘이 있는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IS는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테러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예. 부자 테러 단체의 군소 국제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그 우산 밑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제 말리에서 일어난 그 테러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텔 안에 이제 인질 1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파리 테러와는 조금 양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러 집단 입장에서는 실패한 테러다.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그 공격이 없었어요. 수리탄과 이제 소총만 가지고 타격을 했는데, 그런 걸 봐가지고는 보여주기식 또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으로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라고 생각을 했겠고요. 예. 그리고 진압하는 측에서는 성공한 그런 작전이었다. 7시, 아침 7시에 이렇게 이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12시간, 7시에 이제 범인들이 호텔에 침입을 했는데 12시간 작전을 이렇게 진행한 걸로 봐가지고는 예. 굉장히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진압부대가 작전을 전개한 걸로 그래서 진압부대 측면에서는 성공한 작전 예. 그리고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실패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궁금한 부분은요. 이 알브라비튼 같은 경우에는 왜 말리, 그 말리의 호텔 거기를 또 테러 목표로 삼았을까요? 말리가 이제 그 5성급 호텔이에요. 예. 그리고 에어프랑스 직원이라든가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호텔을 이용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IS가 파리 테러에서 판을 벌렸지 않습니까? 예. 타이밍을 적절히 맞췄다. 세계의 많은 그런 미디어들의 그런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생각을 했겠죠. 예, 타이밍을 잘 노렸고, 그리고 이제 IS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직이 작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소규모 그 도시를 또 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앞으로 이렇게 빈틈의 어떤 소규모 테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대응의 전환 방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입니다. 이번에 파리 테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당국이 보여줬던 정보 당국이 보여줬던 것은 칭찬할 부분도 또 지적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사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가지고 EU에서는 유럽에서는 EU 공동 정보 센터를 이렇게 이제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9.11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관도 지금 없고요. 예. 그리고 대테러를 지원할 그런 법제도 없습니다. 예.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이제 국내에서도 좀 테러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만약 이제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에 이제 공동으로 군사 공격에 나선다면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만약에 군사 그 공조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테러 그 대상 국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정의롭고 또 성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목함질의 사건 때 우리 그 젊은 병사들이 보여줬던 애국심 이런 것은 눈물겹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국익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합전선에 가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고민은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 공조에 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보복 테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우려가 됩니다만은 예. 테러라는 것은 온 인류의 그런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테러리스트를 척결하는 게 나아가서는 우리의 안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적극 동참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일단 테러리스트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사전에 예방,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걸 모의했을 때 좀 예방하는 장치나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 보강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통합하고 또 소외된 사람
또는 사회에 불만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관심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테러 방지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이제 국정원에 넘기느냐 이걸 놓고서 또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뭐 휴대전화 감청이라든가 SNS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을 또 철저히 해야지 사전에 테러리스트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법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반테러를 빌미로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이죠. 예. 또 반면에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백주대낮에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또 긴박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마지막 그 사항이라 한다면은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딜레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 결국은 국익이 무엇인가 또는 국민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인권 침해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건데요, 국가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작용이 또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취한 사항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1 이후에 미국은 법과 제도를 이렇게 서로 이제 만들었어요.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방대한 그 정보, 그리고 이제 기부, 이제 대테러 기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보스턴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예. 미국이 그만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테러가 재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물며 우리나라는 9.11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는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그럴듯한 논리라든가 주장도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안보에는 앞장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예,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안이 검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테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꿔지고 예.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죠.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48명 가량의 그런 국제 테러 단체 가입 전력 있는 사람이 출국을 시켰고 강제 출국을 시켰고 또 동조하고 있는 인원이 14명 정도, 14명 정도 뭐 있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에 이 불법 체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지 않느냐 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비 이런 것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 가운데 난민으로 위장한 범인들이 2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시리아에서 난민 200명을 받았는데요. 이 난민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민 조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절대적 강제 출국 금지 원칙입니다. 예. 상당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원칙인데요. 물론 200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격한 그런 심사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속에 숨어서 이렇게 이제 잠복해서 들어오는 그리고 위장해서 들어오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좀 더 이렇게 심사를 더 강화하고 인도주의적인 측면보다는 안보, 안전을 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국제적으로 이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각국이 가입한 사이버 범죄 조약이죠.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나라는 국내법의 제약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법의 제한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사이버 범죄 조약입니다.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01년도인가요? 회의가 있었어요. 국제회의에서 이제 결의한 사항인데 이 회의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가입해 있는 나라가 51개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가입한 국가들은 서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서로 한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자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정부 기관에서 관계 기관끼리 지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의하게도 좀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족 한국테러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